화성시 코리오와 신안 천일염의 경기. 박정환 선수와 안국현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섰는데요. 자, 지금 우변 쪽에 백이 막아간 건가요? 30초. 네, 우변을 막으니까 흑도 같이 따라서 막았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우변을 막고 막았고요. 6, 7, 8, 9. 그쪽도 제 선수라고 봐야죠. 백이 패를 걸어오는 수가 있으니까 네, 받아야 되겠고. 하나, 모르겠네요. 미세한 거는 알겠는데 미세한 거 빼고는 모르겠는데요. 어디가 큰지. 아, 호구가 좀 이거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까끌까끌한 수인데요. 싫은 곳을 도네요. 네. 받는 건 아니죠. 네, 여기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여기가 왜 싫으냐면 뭐 치중을 오더라도 막는 것은 호구이기 때문에 패 버티는 게 있고요. 네. 이 패는 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죠. 하다못해 이쪽을 젖혀오더라도 안으로 물러나서 받아야 됩니다. 치중 당하는 순간 사활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버텨야죠. 여기를 받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 치중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치중으로도 득을 볼 수가 있겠고 젖혀서 단수 쳐서 굴복을 시켜도 어느 정도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뒤로 결국은 물러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드는데요. 네, 물러나면 여기까지 두어도 또 받아야 돼요. 나중에는 받지 않으면 비계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것도 느는 것과 막는 것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장일단이 있어요. 지금 늘면 또 찌르고 한 칸 뛰어서 여기가 집이 별로 안 나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막은 것은 추후에 흙이 막았을 때 집이 많이 나긴 하지만 백이 막는 것을 생각하면은 또 늘어져 있는 것이 낫고요. 먼저 찔러서 운수를 물어본 것이 셋, 넷, 좋았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한 가지네요. 여기가 30초. 지금 흙이 괴로운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넷, 다섯. 백이 팩감이 많다는 가정하에 여기를 네. 다 굴복시키게 되면요. 팩감 하나만 있으면 뭐 확실히 굴복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굴복을 안 하나요? 굴복이 된다면 젖힙니다. 젖히면 막는 건 안 되죠. 막는 네. 건 이쪽 끊기니까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러나야 되고요. 찌르고 들어가면 막아야 되죠. 네. 이으면 또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것만 해도 많이 당했어요. 많이 집이 줄어들었죠. 7집으로 줄어들었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를 백이 젖히고 넘는 게 생겼어요. 젖히고 넘는 게 왜 크냐면
반대로 흙이 젖히는 것과 비교해서 이쪽 집도 꽤 많이 차이 나는 네. 데다가 이곳이 흙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 갈 수도 필요했거든요. 그러네요. 넘는 수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집도 불어나고 가해수 안 해도 되고. 차이가 큰데요. 네. 박정원 선수가 그 수를 봤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흙이 우변에 젖히는 자리도 정말 네, 크겠는데요. 여기 엄청나게 커요. 네. 여기를 젖히게 되면 셋, 나중에 또 귀 쪽을 추궁해서 집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안팎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박정원 선수가 막은 수가 사실은 이 수를 결행할 수 있으면 넘는 것까지 가는 게 훨씬 컸습니다. 하나의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입회를 굴복시키자고 할 때 입회를 계속 버티는 거죠. 흑의 입장에서. 백도 팩감이 막상 만만치 않네요. 여기를 다 결정지어 놓으니까 여기만 굴복되면 아까처럼 넘는 게 엄청나게 컸거든요. 네. 막는 것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둘, 지금 안국현 선수도 넷, 그 수단을 여섯,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젖혀서 여덟, 엄청나게 큰 자리에 뒀습니다. 열.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거기는 네 집 더하기 양쪽 들여다보는 수를 보고 있어서 가치로는 거의 6집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수까지 굴복을 시킬 수가 있으면 네. 이렇게까지 굴복을 다 시킬 수가 있으면 두터운 자리네요. 네, 흙이 따내는 것과 비교해서는 흙이 따내면 오히려 흙이 집이 생길 가능성이 네. 많거든요. 6집 정도 가까이 되는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에 우하귀가 또 어떻게 처리가 될지 네, 궁금해지네요. 두 선수 모두 약간씩 망설이고 있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처리하는 것이 좋긴 한데 뭐 이렇게 누구나 시중 가서 다 굴복시키는 것이 좋긴 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감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 패를 흙도 계속 버틸 겁니다. 여기 자체 패도 생겼죠. 마지막 하나, 어떻게 보면 패는 거의 결행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다섯, 네, 지금 백이 지금 시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덟. 아, 여기 큽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크네요. 다음에 젖히는 수까지 선수거든요. 그러네요. 네, 좀 몰랐네요, 저도. 정말 큰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국속기대국 보고 있는 사이 5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한상훈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달바둑은 보지는 못했지만 한상우 선수는 힘바둑 그리고 아니죠. 반대로 말하네요. 최재형 선수는 강력한 힘바둑, 한상우 선수는 그 유연하게 판을 길게 끌고 가는 100번의 아주 매력이 있는 기사인데요. 네. 한상우 선수가 100을 잡았었네요. 네. 다시 한번 또 승리를 선수가 거두었군요. 최재형 선수 많이 괴로워하는 이 네, 모습인데 한상우 선수 출발이 정말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지난해 부진을 딛고 완벽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총 5번의 경기 중에 한 번만 네, 패했습니다. 승리 패. 자, 그래도 한상우 선수의 승리로 영봉팀을 면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국 속기대국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좌상귀를 밀고 들어가니까 여기를 늘었네요. 젖히는 그래도- 수를 네. 선수로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면서 이제는 젖히면 막을 수도 있고요. 네. 게다가 마지막 여기 찝어서 두는 끝내기까지 남겨둔 거죠. 그래도 100도 빠지는 5, 응수가 있었네요. 네, 7, 8, 9. 거기 지킵니다. 이제는 아까 같이 다 조임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백이 젖혀 있으면 젖혀 있고 이곳에도 백들이 오게 되면 단수 치는 수가 있기는 해요. 단수 쳐서 빅을 내는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가도 엄청 됩니까? 물어보나요? 뭐가 있다는 얘기겠죠? 우선 볼까요? 아래로 내려서는 수는 안 됩니다. 그냥 내려서는 거는 백도 밀고 들어가서 집을 내는 순간 이것은 빅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은 꽉 받거나 입구자로 받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의 장점은 흙이 이견을 하지 않았을 때 흙이 늘게 되면 완전히 깔끔하게 집이 나잖아요. 12집 나고 네. 단수까지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환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흙이 여기를 두더라도 백이 안에서 빅 내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내려섰을 때를 생각하면 이 교환이 득이라는 거고요. 네. 교환하는 것 자체로 마지막 하나, 끝내기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약간 덤이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한번 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26, 30, 37, 41, 46, 56. 흙집이 60집 정도. 그리고 100일 차례죠. 26, 30, 35, 마지막 40, 둘, 41, 셋, 넷, 다섯, 50, 여섯, 54. 여덟, 아홉. 이미 반집 승부인데 네, 100이 100이 둘차여서요. 네, 아직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간이나마 100이 괜찮지 않나. 자, 그리고 남은 끝내기 어디로 가야 되나요? 눈에 보이는 끝내긴 여기가 마지막 하나, 둘, 넉집인가요? 넷,
여기가 딱 네 집짜리 끝내기고요. 여섯, 일곱, 여기도 크네요. 여기가 아홉, 흙이 두면 붙이는 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요. 네. 아, 여기도 있는 게 낫네요. 저는 따내는 걸로 계산을 했는데, 그리고서 지금은 나중에 흙이 이상해 보이지만 이렇게 두는 게 끝내기거든요. 네. 흙 좀 키워 버리고 한 점 다시 따내는 게. 아, 여기도 제가 못 봤습니다. 당연히 이어야 되네요. 네, 당연히 있고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흙점을 키워주고 따내게 되면 이 두 점이 없죠. 백이 손 뺐을 때 또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서 선수로 집을 파워할 수가 있으니까요.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끌고 나오는 수가 네. 집으로 이득이라니 놀랍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제 계가를 믿을 수는 없지만 다섯, 여섯. 저는 마지막. 오히려 흙이 약간 두텁지 않나. 이제 와서 다시 좀 말을 바꾸겠습니다. 정말 미세한 네. 승부군요. 제가 언제 다시 말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곳이 크고 여기도 큽니다. 거의 맛보기 느낌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새 집이 약간 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흙이 늘었을 때 후속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가치가 커졌고요. 이곳은 딱 네 집짜리 끝내기고요. 마지막. 하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따내는 곳이 크고, 맛보기로 지금 두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에 흙이 또 약간의 즐거움이 남아 있어요. 붙이면, 따내면, 즐거움이라고 하기에는 백도 이렇게 버티면 되네요. 이렇게 따낼 때 이렇게 두면 양패라서 마지막. 조이고 들어가도, 둘, 셋, 넷. 네, 여기는 마지막. 이렇게 되면서 여기 네 집짜리와 여기 네 집짜리가 또 맛보기가 네. 됐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흙집이 네 집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흙이 붙이고 이어도 또 여기를 나중에 따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도 역시 네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도 눈에 참 안 보이는 끝내기이네요. 여기는 어떻게 둬야 되는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수는 다음에 단수 치고 치받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호구 치면 같이 찔러 들어가겠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찌르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시키면 여기를 선수로 서로 집이 안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두었어도 마지막 하나, 백이 두기 전에 흙이 두었어도 여기를 두어서 두 집을 만들면서 백집을 없애는 수를 두었을 텐데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끝내기인데 이렇게 두고 찌르는 게 좋네요. 마지막 하나, 둘, 아, 그런데 지금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 끝내기가 아홉. 다 받아줍니까? 그렇구나요. 받아주면은 백이 부분적으로는 득을 받고요. 대신 흙도 받아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를 찝고 끊는 게 있어요. 받을 때 이쪽을 끊으면 백돌이 네, 아직 여기 약점이 약점이 있죠. 있네요. 백으로 하여금 또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받아야겠는데요. 네, 받아야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흙이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여기 둘, 셋, 넷, 넣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늘어도 일곱. 여긴 같습니다. 흙이 붙이는 것도 같은 내 집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두기 전에 흙이 이쪽을 찌르면 결국은 백이 여기를 받아야 되는 형태가 네. 되거든요. 그러면 일선 젖혀 있는 것까지 흙이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는 다 좁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네 집 끝내기를 하고 개가를 해보면 그것은 흙이 남는 개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네, 여기 따내고요. 지금 안국현 선수가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게요. 여기를 찌르면 결국은 찝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이 가일수가 필요하고요. 네, 그때 여기 젖혀 있는 게 백이 아파요. 여기를 당하고 뒤로 또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흙이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네 집 자리가 흙에게 돌아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배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변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림으로 정리가 되면 그냥 젖혀 있는 거 선수 당하고 여기를 당하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패를 버텨서라도 계속 변수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패를 버텨가는 것이 이 바둑의 형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까 그냥 다 당한다고 보면은 한 집반에서 두터운 한 집반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패를 버텨서 계속 버틸 수 있으면 여기 돌이 오는 순간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백이 네. 셋, 어딘가를 끝내기를 했을 때 끊어서 흙을 조여붙일 수가 있어요. 여덟. 2패를 계속 버티면서요. 그래서 안국현 선수도 빨리 패를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2패를 흙도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네. 백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2패는 결국 백이 끝까지 버티기는 그쪽이 큰가요? 뭔가 또 비틀어갔습니다. 제 계산은 다시 한번 제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네요. 지금 굴복한 것으로 계가하면 흙이 확실히 남기는 계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쪽이 아니라 네 집 자리를 또 갔고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잡는 것이 깔끔은 해 보입니다. 이게 흙이 손해의 느낌은 없거든요. 여기가 워낙 두텁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도 그냥 가장 쉽게 계산상으로도 썩집에 선수도 흙이 잡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나요? 다른 곳에 큰 끝내기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여기는 사실 선수로 당한 것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네 집짜리 끝내기를 선택을 했고요. 네. 아까 굴복당하는 것은 일선 젖혀있는 수를 선수로 당하는 것이 아파서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는 붙여서 끝내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수는 안 나는데요. 이렇게까지 교환을 시켜두면 다 놓고 따내야 되고요. 네, 백이 두 개를 놓고 따내야 되고 흑이 이미 하나를 따낸 상태죠. 백집은 안에 이제 백이 따내고 따내면 7집, 여기 하나 따낸 것까지 8집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입구자로 가서 두면 막아서 여기가 수가 안 나거든요. 맛은 나빠 보이지만 네. 이렇게 되면 이미 8집에 하나 따낸 것까지 9집이 나고 물론 여기 흑이 반집이 생깁니다만 이렇게 두는 것이 반집 이상은 득이에요. 이렇게 교환을 시켜서 두면 나중에 이쪽을 단수 쳐서 한 점을 또 패를 따내는 게 있기 때문에요. 굳이 지금 교환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두 개를 갈수록 두 개를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해서 크고 두터운 곳을 두고 있죠. 여기가 두 집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쪽을 끊어서 이쪽을 찝어서 끊고 젖혀 있는 수를 선수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집과 동시에 백으로 하여금 또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연결하죠. 네, 백은 지금 여기를 늘어서 둬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여기 찝어서 끊은 다음에 젖혀 있는 수가 크니까요. 치중하는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네요. 네, 이렇게 더 큰일 나네요. 이쪽을 치중 가면 선수 빅이 나버립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다 두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한상훈 선수와 최지영 선수도 복귀가 마지막. 끝났고 마지막 한 판의 대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볼까요? 여기가 108집, 16, 20, 24, 30 있고 이렇게 된다면 34, 39, 양쪽이 맞보기로 40, 41, 42, 43. 여기는 흙이 딴에서 들어가서 마지막 예, 하나, 교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46, 넷, 다섯, 50, 54.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을 흙이 나중에 모든 끝내기가 끝나고 저희면 54.5, 100이 54집 반. 흙은 거기도 뭐가 있습니까? 일단 흙은 여기가 젖혀야 두 집, 되는데요. 네, 두 집짜리거든요. 네. 저는 그냥 한수 가일수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를 막았다는 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자리는 100이 2개 된다면 중앙에 갈 수도 필요하지 않기 네. 때문에 일단 반드시 젖혀야 되는 자리였고요. 마지막 하나, 근데 지금 자체로도 100이 선수를 쥐고 있죠. 모든 끝내기가 다 진행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화귀는 아무 맛도 없는 걸까요? 네, 우아기는 그냥 저는 그냥 한수 흙이 여기는 이렇게 그냥 세고 있고요. 뭐 수가 없이 여기는 11집으로 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도요. 이으면 뭐 다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흙이 어디를 둔 거죠? 버텼나요? 중앙에 한 집을 아, 여기를 역근얘기를 네. 한 거군요. 이은 거, 잊고 계산한 건 졌다고 본 것 같아요. 찌름당하고 백이 끝내기를 하게 되면요. 마지막 하나, 아, 그리고 그 이곳이 넷, 다섯, 여섯. 제가 생각과 또 다르네요. 여기가 저는 그냥 이게 다 집인 줄 알았는데 입구자를도 그렇고 여기를 붙여도 네, 입구자도 입구자도 되나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도 비긴 하네요. 비긴 하네요. 아,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졌다는 얘기네요. 아, 저는 여기를 지금 11집으로 세고 있었거든요. 가일수가 2번 필요한 네, 흙이 형태네요. 이렇게 둬야 지금 한 수를 둬야 11집인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이거는 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말은 백이 나중에 끝내기를 할 때 가만히 이쪽을 웅크리더라도 일선을 2번 갈 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10집이 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흙은 2패를 다 버텨야 되겠네요. 지금 물러나는 건 안 되고요. 네. 끝내기를 하면서 2패를 다 버텨야 됩니다. 흙도 팩감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여기 2개 있고 이쪽에도 팩감이 몇 개가 있고요. 여기도 팩감이 여러 개 나옵니다. 지금 패를 다 버티면서 패를 버티면서 이 끝내기도 맞고 또 여기 좀 계속 끝내기를 하면서 버텨야 돼요. 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두 선수도 이 형세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패를 버텨야 되는 거는 맞고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패를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둘, 셋, 그냥 따내는 것은 백이 그냥 여기 끝내기를 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네, 찝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고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둬야 되네요. 아, 이음엔 네. 네, 이쪽이 가야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백이 그냥 패를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젖혀 있고 네. 뭐 흙이 그냥 다 끝내기를 다 버텨서 하더라도요. 따내고 여기를 막고 여기까지 다 막 백이 다 당해주는 개가로 하더라도 결국은 반패가 안 남거든요. 반패가 안 남고 마지막. 지키고 있고 지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냥 백이 가장 쉽게 둔다고 했을 때도 여기는 열집이 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돼도 백이 반집은 이기는 것 같아요. 이 패를 끝까지 안 하고 다 당해주더라도 지금 입구자 가능성은 확실히 패감과 동시에 역시 흙집은 열집인 거죠. 치중간 수가 상당히 좋은 수였네요. 애초에 치중을 1선 입구자 이후에 치중 가서 여기가 열집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11집으로 세고 있었네요. 여기를 막아서 공배가 꽉 채워짐과 동시에 패감도 그렇지만 열집 아, 그런데 흑이의 팩감도 만만치는 네, 않겠네요. 패감 자체도 마지막. 그렇죠. 패감도 여기에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패감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네요. 네. 여기를 패감을 쓰는 순간 한 집 이러고 손 빼는 것은 한 집 손해거든요. 패를 아. 따내는 순간 백이 여기를 지켜버려요. 네. 그러면 패감이 사실 거의 그냥 하나네요. 하나. 여기 두 개니까 세 개. 넷, 다섯 개, 여섯 개 정도까지는 흑의 패감이 있습니다. 백은 여기만 해도 좌변 쪽에 두 개, 하변에 세 개, 중앙에 하나 네 개. 이쪽에도 두 개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냥 끝내기를 하는 게 다 패감이에요. 아. 백은 흑은 같이 다 따라서 버텨야 되니까요. 네, 같이 따라서 끝내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쪽에 팩감이 많이 나오네요. 여기가 한 개 있게 되면 두 개, 세 개, 거의 네 개, 네 개까지 나오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패감으로도 지금 여섯. 흑이 모자란 것 같고요. 패를 안 하고 끝내기를 해도 백이 이겼습니다. 저는 흑이 계속 두터운 줄 알고 있었는데 박정환 선수의 막판 집중력이 놀랍고요. 백이 그렇다면 흑이 어딘가에서 끝내기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백이 나쁘지 않은 형세였을 수도 있고요. 워낙 어려운 끝내기 승부네요. 네. 일단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변 쪽에 있는 백집이 정말 크게 났네요. 네. 안국현 선수는 사실 바둑 내용으로만 보면은 본인의 스타일로 잘 끌고 왔거든요. 네. 계속 형세도 나쁘지 않았고 넷, 다섯, 뭐 미세하나마 조금이나마 두텁다고 생각을 아홉.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 박정환 선수가 계속 버텨서 이렇게
잘 되고서 미세한 승부 아니었습니까? 네. 만약 좀 더 강하게 끝내러 갔으면은 안국현 선수가 일거의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국면에서 길게 가는 바둑을 선택을 하고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박정환 선수의 막판 집중력, 그리고 후반에 계산력 이런 것이 안국현 선수보다 앞섰습니다. 안국현 선수 이 바둑은 만약에 패하게 되면 뭔가 본인의 스타일로 당한 것 같은, 역으로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흑이 백감 다시 볼까요? 한 개, 두 개 나오고요. 여기를 건드리는 게 한 개밖에 안 나오네요. 네. 백감이 세 개. 여기가 두 개 나오니까 다섯 개. 눈에 보이는 백감은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백은 이쪽이 두 개, 세 개, 하변에. 하변이 하나, 네 개. 여기서 두 개만 나오더라도 백감 자체로 많고, 네. 뭐 그냥 둘, 끝내기를 하는 것도 백감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백이 다섯, 여섯, 확실히 남습니다. 여덟. 박정환 선수의 그 집중력이 정말 네. 대단하네요. 흑이 분명히 남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우하기도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굴복당하지 않고 역으로 내 집자리 끝내기를 한 것도 정확했습니다. 이 바둑은 나중에 끝내기 교재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중반에서부터 서로 간에 최선의 끝내기, 이기는 길을 찾아라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상당히 정말 계산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끌고 나왔습니다. 백이 잡은 이후에 계속해서 잡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따내서 같이 두겠다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은 한 집을 내는 게 좋은가요? 지금은 여기를 둬도 되고요. 네. 여기를 두고 계속 패를 할 수도 있고 이어도 백이 이겼네요. 뭐 여기 따내서 결국 이제 흑이 이 패를 계속 버틴다고 하고 백이 있더라도 흑이 끝내기를 계속 이제 하면은 결국 반패가 하나 남거든요. 있고 이쪽 반패가 하나 남는데 패감은 여전히 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뭐 여기를 받아주어도 되고 뭐 패를 계속해도 되고 지금은 백이 확실히 이겨 있어요. 승부는 뭐 여기가 열집이나 있는 순간에는 백이 어떻게 두어도 반집은 이겨 있는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이미 상당히 미세한 바둑이었다는 거네요. 패는 흑이 다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패감이
백이 여기를 자, 백이 여기 2개죠? 네. 3개, 4개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백감은 여기까지 5개. 이렇게 되면 다섯 개째 흙이 여기 먹여치는 게 백감이 하나가 있고요. 네. 하나, 둘, 셋. 그렇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흙도 5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때 백도 붙이는 한 수입니다. 네. 붙이면 여기서 흙이 패를 따낼 수가 없어요. 따내는 순간 백이 받아버리면 한 집 이상 보태준 네. 수가 되니까 다 결행을 해두어야 됩니다. 이제 팩감이 몇 개 안 남았고요. 패는 이 팩감을 쓰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젖혀서 끝내기로 네, 갈 것 결국 같아요. 네. 끝내기를 해야겠네요. 네. 네, 박정환 선수 종반의 집중력, 종반의 계산력, 정확도. 이 바둑은 사실 초중반엔 박정환 선수의 뜻대로 풀리지 않은 바둑이고 네. 안국현 선수 스타일이었거든요. 상대에게 변화의 틈을 별로 허용하지 않고 두텁고 긴 바둑으로 잘 끌어왔는데 마지막 집중력과 그 추격해오는 그리고 정확한 끝내기로 하나, 결국은 역전을 시키는 안국현 선수 드디어 연패를 끊어내는 줄 알았는데 네. 아쉽게 됐네요. 지금은 그냥 있더라도 한 집 반까지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흙이 계속 둘, 이 끝내기를 하면서 버티진 못하거든요. 네. 결국 있는다면 여섯, 여기를 막고 일곱, 있고 반패가 하나 남는데 반패 역시 흙이 팩감, 아, 네, 백이 팩감이 많아요. 이쪽에 팩감이 여러 개가 네. 생겼기 때문에
중앙에 백감이 있고요. 안국현 선수가 박정환 선수의 이 무결점 뭐 계속 전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결점에 네. 오늘 흠을 내는가 싶었는데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거의 안국현 선수가 잡을 듯 했었는데 박정환 선수에게 한 판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8, 9. 양패를 만드는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거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따냈을 때 양패를 이용해서 버티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반패가 하나 남지 않습니까? 네. 여기 어디 한 군데를 잃으면 이 반패는 백이 이깁니다. 여기 백감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한 집반 승부, 네, 한 집반 승부. 백이 가장 쉽게 두었어도 반집인데 지금 끝까지 패를 버티면서 한 집까지도 득을 봐서 네, 한 집반 승부가 되는 것 같네요. 패가 길었습니다. 패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사석도 많았을 수순도 텐데요. 엄청나게 길었던 것 같고요. 네. 바둑 한 판 정말 끝까지 두기 전에는 모르는 게 정말 바둑이네요. 백이 마지막 공백. 반면 5집인가요, 그러면? 네. 네.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이겨내는 능력. 이 박정환 선수의 가장 큰 무서움인 것 같아요. 오늘 바둑도 시종일관 뭔가 계속 불리했던 순간이 훨씬 많았고 뭐그 차이가 비록 크진 않을지언정 네. 안국현 선수가 조금이라도 리드하고 있는 시점이 많았는데 마지막 정말 골인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기어이 역전을 시켜내네요. 사석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흑이 반면으로 석집 아, 남겼고 사석이 네, 지금 사석통에 두 두 개 개가 남아 있죠. 네. 안국현 선수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승리로 그렇지만 부진했던 류수항 선수 감독이 연패를 끊어냈다는 것도 화성시 코리아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좀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특히 송지훈 선수의 승리가 네. 아마 이 팀 승리를 결정짓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선수를 꺾으면서 뭔가 팀의 기세가 확 화성시 코리아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선수는 아쉽게도 다시 한번 또 연패 늪에 빠지게 됐고요. 반대로 류수항 선수는 다시 한번 승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승리의 주역입니다. 송지훈 선수와 화성시 코리오의 감독이자 박지훈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박지훈 감독님 여쭤볼게요. 이번 경기 졌다면 하위권에 내려갈 수 있었는데 오늘 경기 정말 값진 승리였어요. 승리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화성시 코리아가 작년에도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해서 후반기에 굉장히 그 선수들이 모두 회복하면서 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고 승운이 좀 따르지 않았을 뿐 바둑 내용이 괜찮았기 때문에 크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지더라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수들한테 이야기하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의 좀 낙천적이고 느긋한 면이 나타난 것 같고요. 송지훈 선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정말 뭐 본인의 좀 뭐랄까요, 본인의 뭐 배짱 또는 화끈한 바둑을 보여준 것 같은데 오늘 네. 어떤 마음으로 대국에 임했습니까? 일단 처음 오더를 봤을 때부터 좀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고 좀 존경하는 이세돌 사부님이랑 좀 두게 돼서 많이 좀 설렜고요. 네. 그리고 좀 재밌게 좀 많이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좀 선배를 너무 매우 몰아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좀 두다가 저번 라운드에 좀 역전패가 좀 네. 불현듯 좀 생각나가지고 좀 더 좀 집중해서 좀 더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저번 라운드에 너무 아쉽게 패했잖아요. 네. 설현준 선수의 대국을 끝까지 봤었는데 그때 지고 나서 좀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나요? 정말 많이 좀 아팠던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좀 졌을 때 좀 그렇게 좀 타격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좀 그래도 잘 추스렸던 것 같습니다. 네. 홍준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동갑내기 박하민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하고 있고 이제 본인과 약간 이제 비교될 것도 같고 한데 이제 동갑내기 친구의 활약을 보면서 약간 의식이 되거나 좀 신경 쓰이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네, 당연히 좀 자극도 되고 좀 신경도 많이 쓰이는데요. 네. 좀 제 친구가 그렇게 좀 잘하는 거는 저한테는 좀 많이 자극도 되고 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그 친구도 좀 이세돌 선수한테 이겼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러네요. 자신 있게 좀 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네. 좋은 자극이 됐다는 느낌이 바로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류수항 선수가 드디어 연패를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정말 잘했는데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죠. 화성시 코리아 선수들 감독이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초반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선수들의 역량이 이제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니까 후반기 잘합시다. 화성시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 하시죠.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 박지훈 감독은
약간 그 마음씨 좋은 큰 삼촌 이미지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이 아주 좀 기분 좋게 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국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송지훈 선수도 정말 낙천적이네요. 네, 낙천적이고 솔직한 성격이 인터뷰에서도 드러나고요. 평소에도 워낙 좀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은 선수입니다. 박하민 선수와도 평소에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하니까 더더욱 네. 보기가 좋네요. 네, 앞으로도 두 신의 기사의 활약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 네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6라운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1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 그리고 2경기는 BGF와 신한천일염, 3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승점을 나눈 SK 앵크링과 5연승을 달리고 있는 포스코 네. 캠텍이 만났네요. 이제 계속 상위권을 달리는 팀들이 계속 쭉 뻗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중위권, 하위권에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이제 정말 중반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여유 부릴 틈이 없이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네, 마지막 4경기는 오늘 승리를 거둔 화성시 코리오와 킥스가 만나네요. 자, 저희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다음 주에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있는 관계로 한 주 쉬고 돌아옵니다. 저희는 그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hear the melody from afar, and I'm loving every note. Dancing to your song, I'm forever